자기 방종은 자신에 대한 불만의 억눌림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무감정과 무의욕으로 이끌어요. 그 삶에서 자신이 원하던 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던 순간들을 무시한 기결이죠. 극탁불스든 영성이든 뭐든 자신에게 100%로 솔직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수집한 앞선 정보가 usefully 알게 것이지 그전엔 아니에요. 그전까진 모든 정보의 삼두덕입니다. 영성은 보거나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성은 정보에 박식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에 통합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두는 그 자신에게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직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성공과 행복 그리고 기쁨으로 이끌거든요. 적어도 자신에겐 핑계를 대지 마세요. 사람은 삶의 특정 시기마다 항상 다른 것을 필요로 해요. 그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은 당신이 당장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고립된 사막한 가운데에서 물 대신 금덩어리 한가득을 원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지 탁월함이 아닌 거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의 터무니없음이 있다는 걸 봅니다. 만약 그 돈이 걔 말고 나에게 있어봐 내가 세상을 괜찮게 바꿨을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당장 비교를 그만두고 자신이 지금 어떤 컨텍스트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자문해보세요. 정직한 내적인 자문은 명료함을 가져옵니다. 명료함의 반대는 why question과 생각함이죠. 삶을 생각하는 것이 멈출 때 즐겁고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하는 자가 삶을 이끌도록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삶에서 원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것이 이거의 자기애적인 이득과 만족인지 진정 그 가슴에서 원하는 것인지에 따라 그 경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 두 가지는 어떤 잘못된 점도 없지만 한 지각하기 의도와 함께 따라오는 결과가 있을 뿐이죠. 이미 수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그 의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뜻대로 잘 안 됐을 거예요. Cause you only want change outside, not inside. 성공과 행복과 자유는 오로지 내면에서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outside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화는 진실된 원칙을 삶에 통합하고 실천한 사람들 것이지 외계고 외면을 가는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극탁불스를 원하는 여러분의 내적 성찰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몇 가지 말해볼게요. 언제나 사람들은 안정적인 책상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놓고 면접에 붙으면 가지 않거나 아예 면접을 가지도 않거나 아예 떨어지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또 일당반 알바생이 되는 것은 혐오합니다. 그 이유는 직업에 대한 숭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와 과학에 대한 숭배처럼 사람들에겐 직업에 대한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꼭 그럴듯한 직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내 꿈꾸던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 사이사이 완전히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살았습니다. 생존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여름에 라이프가드 하고 겨울엔 또 다른 걸 하고 돈이 필요해지면 어디든 가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수당이 나옵니다. 복지나 축헌 등 다른 모든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됐어요. 보험 같은 것도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고요. 저는 시키는 일만 하고 돈 들어가는 걸 구경만 하면 됐습니다. 당신이 특정하게 직업을 갖기 원하면 수많은 것들을 따져야 합니다. 당신이 그저 알바를 찾을 때면 그냥 가서 일만 하면 됩니다. 제 말은 당신의 취직이 잘 안 풀린 이유가 당신이 그것을 정말 원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의 직업에 대한 숭배 때문에 특성한 직업을 가져 한다거나 꼭 어떤 직업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단지 직업이란 걸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취업 준비만 평생을 합니다. You know what? 당신이 어떤 일을 원하면 그것을 얻게 됩니다. 만약 복권에 당첨되면 당신은 당첨금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령하러 갈 것입니다. 똑같이 삶에서 원하는 일을 얻는 것은 복권 당첨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원하는 직업의 면접에 가진 않고 면접에 붙었지만 출근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떨어졌다고 포기를 하거나 좋은 자리가 없다고 말하면서요. 사실 당신은 그것을 정말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좋아하는 어떤 일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할 수 있길 원해서 그들은 나의 그 기회를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 지치거나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때면 언제나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부러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숭배가 있었습니까? 인정받거나 멋있어 보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좋아서 한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도 엄청난 한일을 불러오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일들을 하며 경험한 성공은 오로지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계를 초월해주기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즐거움과 같은 것이요. 박수나 환호는 내면의 환희에 응당 따라오는 외부의 보상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아주 쉽게 탁월함으로 이끌고 행복을 줍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나옵니다. 다른 상황들은 주변의 잔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직업이든 일이든 각기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든 봉사활동이든 찾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 꼭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 움직이는 바닥이 있고 칫솔로 바닥을 닦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바닥을 닦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작은 빌딩의 복도 바닥을 매주 닦았습니다. 심지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지개 침대에 누워만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어떠한 매력과 혐오 없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 성장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영성을 도피쳐 또는 핑계로 쓰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맨땅을 유혹해서 살아남이 컨텐츠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생활비가 극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동네에 가서도 그럴듯한 직업 없이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침에 공사장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하고 오후에는 서빙을 합니다. 미국에서 서빙은 별로 할 일도 없이 팁을 두둑히 파는 걸로 악명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든 팩업들이 만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받고 물과 음식을 갖다 주고 중간에 한번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 선받고 음식값의 18%가량을 팁으로 뜯어갑니다. 게다가 텍스를 얹은 값으로요. 제가 머물 당시 뉴욕 퀸즈의 어떤 치킨집에서는 30분째 주문을 안 받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들 어딘가 숨어있거나 겨우 한 명 찾으면 포스기 화면에 30분째 바쁜 척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퀸즈의 유일한 한국 치킨집이라 손님들이 넘치는 거리 근처에 다른 치킨집이 생기면 즉시 그곳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끄러운 곳은 직원들의 눈치가 백단이어야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정신이 이미 다른 데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고 표정은 생기가 없습니다. 팩업들이 모인 레스토랑에는 그 사이에서 탁월한 한 명이 팁을 독사질하지 못하도록 서로가 받은 모든 팁이 스플릿으로 돌아가게 해둡니다. 인기 많은 한국 식당의 이 모델을 보세요. 개빠릅니다. 팁은 그들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식당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한 번은 메가커피의 직원에게 팁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개빨라서요. 3,000원짜리 시키고 2만 원을 팁으로 줬습니다. 저는 매일 거기 가서 녹차라떼를 주문하는데 그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쿠폰을 쓰느라 키오스크 주문이 늦어졌지만 제가 들어온 즉시 이미 녹대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걸 주문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탁월함의 에너지장이죠. 이 의도와 상호작용하여 그들은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 시키는 무조건 녹대야. 쿠폰 주문에 성공해서 번호표가 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녹대가 카운터 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팩업들 사이에서 당신은 혼자 주머니 터지도록 꾸깃꾸깃 달러를 쑤셔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혹시 자신이 팩업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사람일수록 유능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수한 사람일수록 일당이 더 크고 그렇지 않으면 일당이 적습니다. 한 번은 뉴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편도로 4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데 비행기 바꾸스인 저는 전날 일부러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타자마자 12시간을 내리잤죠. 잠에서 깨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 꺼진 비행기 안에서 한 승무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배고프진 않으세요? 엄청 배고파요. 식사 좀 가져다 드릴게요. 그 승무원 의자에 기절해서 죽은 자를 비행 내내 인지하고 신경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섬세함과 배려값이 다른 것을 쌓은 마일리지를 다 버리고 그 항공사로 갈아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필드의 교육 방침이더라도 그 방침을 많은 사람은 성공의 원칙을 아는 게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섬세함, 친절함, 사려 깊음, 배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 본성이 되는 것이 영성과 성공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기도하든 그간의 삶에서 무심함, 불친절함, 무례함, 이기심, 사람들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던 순간이 언제나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불행이라고 지각되는 일이 일어나는 하나의 큰 이유입니다. 그럴듯한 직업을 숭배하고 매력과 혐오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볼 때도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사회적인 성공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 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든 원칙만 지키면 성공과 행복을 불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과 생각은 지금껏 그 사람이 된 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당신이 머무는 동네에서 아무 일이나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유능한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하려는 자발성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먹고 살고 싶다면 그것은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 안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배짱 부리다가는 평생 허덕입니다. 자발성은 당신에게 선택의 폭을 매우 넓혀줍니다. 돈을 벌기 원한다면 돈 버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직업을 갖기 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직업에 관한 노조와 복지, 휴가와 혜택 같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섞지 마세요. 각자 다른 겁니다. 그 다음으로 원하는 일이 없거나 좋아하는 게 없다고 언제나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삶에서 언제나 원하는 일이 있었기에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삶의 특정 시기에 제가 가진 재능에 대한 관리를 못한 책임과 후회를 느낀 뒤 비로소 그들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누군가가 그 정도로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행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행운이기도 합니다. 내면에서 진정 좋아하는 일이 없었다면 한 번쯤은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영감을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깊게 내맡기고 신경을 끄세요. 더 이상 무엇도 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삶에서 좌절과 불행만 불러오고 전혀 의미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이 많건 없건 일을 하건 말건 이는 그대로 다 괜찮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 이는 그대로 이미 좋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최대한 즐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모든 게 일시적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런 상황을 포함해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깊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아무로 모르는 방식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방식이 아님임을 뜻합니다. 그것을 염두하고 깊게 서른도하세요. 흘러가는 이들을 따라 그것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세요. 대부분 앞서 말한 직업에 대한 숭배와 자발성의 결여 때문에 궁핍에 처해 있습니다. 말했듯이 자발성을 갖는 순간 사람은 아무 일이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결정입니다.
결정을 하면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확고한 결정은 당신이 더 이상 워너벨 같은 슬로건을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추진력을 불러옵니다. 돈 많이 버는 방법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영감에 따라 추진력을 가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저는 부자들 중에 짧은 시간만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겁만 번지르르한 애매한 부자들입니다. 돈 버는 데엔 따로 놀 시간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게 노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일하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는 게 싫다면 그는 탁월한 일꾼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단지 그것이 되겠다는 결정밖에 없습니다. 결정을 하면 그전과 달리 비교적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몸담은 분야의 일에 대해서는 능숙해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무경험자라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데에 자신이 없다면 어떤 일이 유경험자가 되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찾아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일식을 배우고 싶다면 한가할 때 마음에 드는 일식집에 찾아가 일거리 없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분명히 바쁜 시간대에 혼자서 감당하기 버겁고 고용비로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돈은 필요 없으니 일이나 알려달라고 할 겁니다. 일단 제가 테이블부터 싹 정리할게요. 사장이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는 단순 업무를 당신이 도맡아서 처리하는 남은 시간에 당신은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 아침에 몇 시에 가게에 도착하세요? 8시쯤이요. 괜찮으시면 열쇠 주세요. 내일 오시기 전까지 구석구석 싹 닦아둘게요. 여유로우실 때 조금씩만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당신은 바로 유경험자가 됩니다. 아니면 돈을 내고 일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월급을 받고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모르는 문제가 순전히 핑계라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성공을 원하든 의식 성장을 원하든 그런 탁월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당신 주변 동료든 다른 누구든 근처에 어디든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원칙을 실천하면서 막히는 것이 있을 때마다 계속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한다고 패장을 부리다 망합니다. 돈을 써서라도 탁월함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들이 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그들을 초대해서 조언을 얻어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언제나 확고한 결정을 하세요. 세상의 직업에 대한 숭배를 갖다 치워버리세요. 그런 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 원하는 것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정직해지세요. 미성숙한 모든 환상과 핑계를 버리세요. 확고한 결정을 내려 탁월함의 정리라고 어떤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즐기는 것이 되세요. 당신의 자유의지로 나는 못한다거나 두렵다는 그 마음의 한계를 내맡기세요. 탁월함의 정리라고 원칙을 따르고 실천하고 경험하세요. 거기엔 불행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행복이 잡니다. 더 높은 맥락에서 볼 땐 여러분 삶의 그 어느 것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즐길 수 있다면 어떤 질문도 필요 없습니다. 삶을 가볍고 헐렁하게 걸치세요.